하나 언니가 읽어주는 신나는 동화나라. 친구들 안녕, 하나 언니 김수연이야. 만나서 반가워. 자, 이번에 읽어줄 동화책은 짜잔! 도서출판 아들과 딸에서 나온 장화 홍련. 장화하고 홍련이는 아주 친한 언니 동생인데 장화와 홍련이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대. 무슨 일일까?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장화 홍련. 세종대왕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던 때 평안도에 배무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좌수벼슬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은 그를 배좌수라고도 불렀지. 배좌수는 재산도 넉넉하고 착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단다. 바로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지. 그러던 어느 날 배좌수의 아내인 장씨 부인이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어. 꿈속에서 신선이 나타나 부인에게 꽃 한 송이를 주었는데 꽃이 선녀로 변하여 안기는 꿈이었지. 부인, 그것은 바로 태몽이 아니오. 하늘이 우리에게 귀한 자식을 주려나 보. 꿈 얘기를 들은 배좌수는 기뻤단다. 우와, 장씨 부인의 꿈이 정말 태몽이었을까? 그 후 10달이 지났어. 장씨 부인은 예쁜 딸을 낳았지. 그리고 2해가 지나 또 딸을 낳았어. 배좌수는 장미를 닮은 큰 딸을 장화, 연꽃을 닮은 작은 딸을 홍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2 딸은 아름답고 착하게 자라났지. 그런데 장씨 부인이 갑자기 병에 걸리고 말았어.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돼요. 장화와 홍련이 울며 매달렸지만 안타깝게도 장씨 부인은 죽고 말았단다. 배좌수는 어린 2 딸을 혼자서 키울 수가 없어 새로 부인을 얻었어. 하지만 장화와 홍련의 새어머니가 된 허씨 부인은 게으르고 욕심이 많은 여자였지. 허씨 부인은 얼마 안 되어 아들을 낳았어. 배좌수는 무척 기뻤지만 그래도 장화와 홍련을 더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었지. 채, 귀한 아들도 몰라보다니. 아이고, 새어머니가 된 허씨 부인이 속상했겠는걸. 그런 배좌수의 모습에 허씨 부인은 화가 났어. 아들을 낳았건만 딸들만 예뻐하다니. 어디 두고 보자. 허씨 부인은 점점 못된 마음이 생겼지. 그래서 배좌수가 없을 때면 항상 장화와 홍련에게 굳은 일을 시키며 구박을 했어. 해지기 전에 다 해놔라. 장화와 홍련이가 정말 힘들었겠다. 그치? 세월이 흘러 장화와 홍련은 정말 꽃처럼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었어. 하루는 배좌수가 2 딸의 손을 보게 되었지. 아니, 너희들의 손이 왜 이 모양이냐? 2 딸의 거친 손을 본 배좌수가 놀라서 물었어. 장화와 홍련은 허씨 부인이 시킨 일을 하느라 손이 무척 거칠었거든. 하지만 장화와 홍련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단다. 배좌수는 마음이 많이 아팠어. 그래서 허씨 부인을 불러 이야기를 했지. 우리 집은
원래 몹시 가난했다오. 그런데 장화와 홍련의 어미가 시집 와서 알뜰하게 살림을 해 이만큼 살게 된 것이오. 그러니 당신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화와 홍련을 잘 돌봐주고 아껴주시오. 내가 낳은 자식보다 더 아껴주는데 어찌 그런 말을 하십니까? 허씨 부인은 거짓 눈물을 흘리며 화를 냈지. 욕심이 많은 허씨 부인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 혹시나 장화와 홍련이 시집 갈 때 우리 집 재산을 전부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이건 다 내 거야. 마음이 급해진 허씨 부인은 나쁜 짓을 꾸몄어. 아들 장쇠를 불러서 귓속말을 하더니 장화에게 외가로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시켰지. 허씨 부인과 아들 장쇠는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걸까? 아무것도 모르는 장화가 길을 떠나고 말았어. 장화가 어두운 숲을 지날 때였어. 장쇠가 다가오더니 장화를 물속에 밀어 넣었어. 허씨 부인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지.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에이! 장화는 억울하게도 그렇게 목숨을 잃고 말았어. 장쇠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서 장쇠의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물어뜯었어. 그날 밤 장쇠를 찾으러 온 하인들이 연못가에 쓰러진 장쇠를 보았지. 놀란 하인들은 장쇠를 둘러엎고 집으로 데려갔어. 정신을 차린 장쇠는 호랑이가 장화를 잡아먹었다고 말했어. 하지만 홍련은 그 말을 믿지 않았지. 왜냐하면 꿈에 장화가 나타나서 울었기 때문이야. 그러던 중 홍련은 허씨 부인과 장쇠의 얘기를 듣게 되었어. 아마떠면 저까지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그러게, 장화만 얼른 죽이고 돌아올 것이지 너까지 이렇게 되다니. 아휴. 장씨 부인과 장쇠 너무 나쁘다. 홍련은 마음이 무척 아팠어. 불쌍한 우리 언니. 믿고 따르던 언니를 이제는 더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 괴로워하던 홍련은 장화가 죽은 곳으로 가서 그만 몸을 던지고 말았어. 그 후로 그곳에는 항상 여자들의 우는 소리가 들렸지. 한편 장화와 홍련이 죽은 이후로 어찌된 일인지 이 고을에 새로 오는 사또는 모두 첫날 밤에 죽고 말았어. 그래서 모두들 이 고을에 사또로 오기를 꺼려했지. 그런데 정동호라는 사또가 스스로 이 고을에 왔어. 그날 밤 촛불이 저절로 꺼지더니 처녀 귀신 둘이 방 안으로 스르륵 들어왔어. 처녀 귀신 둘은 바로 연못에서 죽은 장화와 홍련의 영혼이었지. 사또는 무서운 마음도 들었지만 용기를 내서 물었어. 너희는 누군데 이곳에 들어오느냐? 사또의 말에 장화와 홍련은 자신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히 얘기했어. 그리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지. 또한 그동안 죽은 사또들은 장화와 홍련을 보기만 해도 너무 놀라 죽어버렸다고 했어. 날이 밝자 사또는 장화와 홍련의 시신을 찾아냈어. 그리고 허씨 부인과 장쇠에게 벌을 내렸지.
그날 밤 장화와 홍련은 사또의 꿈에 나타나 큰 절을 올리며 감사의 인사를 했어. 어진 사또님 덕에 이제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미소를 띠며 사라졌지. 친구들, 장화와 홍련 이야기 잘 들었니? 이 이야기는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야. 장씨부인과 장쇠처럼 나쁜 일을 하면 나중에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단다. 친구들은 좋은 일을 하며 착하게 살아서 나중에 복을 받길 바랄게. 자, 그럼 이번 이야기 도서출판 아들과 딸에서 나온 장화 홍련 여기서 끝. 언니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안녕.